예, FOMC가 끝나고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인데요. FOMC 이후에 결과를 이제 봤으니까요. 이후의 방향들이 또 궁금하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은 시황의 해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FOMC 결과를 봤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좀 모셔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인하는 언제쯤 할 것이냐,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요. 간밤에 이제 나왔던 그 성명서 나올 때 주가 반응이랑 또 기자회견 할 때랑 변동성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네네. FOMC 결과나 그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들이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있었던 금융시장 변화를 놓고 본다고 하면 주식시장 하락했고요. 또 달러도 약세를 보였고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사실 미국 증시 하락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연준 통화정책 결정이 전적으로 좀 반영됐다 생각하진 않아요. 네. 미국 지역은행들의 불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반영됐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만한 경기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 경기보다는 여전히 물가 제어를 위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중에 여전히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연준의 근심거리라고 밝힌 부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뭐 5월 FOMC 때 25bp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기정사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5월달 금리를 더 올렸던 그 명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 불안은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미국의 2월 근원 PC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정책금리와 비교를 했을 때 양해값이 실질 정책금리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결국 이러한 변화들은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도달이 멀지 않았다는 거를 이 실질 정책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된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금리를 명목금리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물가가 더 높았다가 네네. 물가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그렇죠. 거죠. 약간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로 좀 왔다는 네네. 거죠. 네. 네. 그동안은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이제 2월 근원 PC 그리고 PC를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들이 있죠. 네. 전통적으로는 연준이 근원 PC를 좀 중시하는 경향들은 있었지만 그동안 연준의 긴축 강도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PC를 놓고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3월 근원 PC 나오면서 2월 근원 PC가 좀 수치가 좀 조정된 부분들은 있지만 처음 나왔던 2월 근원 PC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해도 명분이 될 만한 지표를 사실 확인됐던 부분들이고, 이 PC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월달 25pp 정도 올리게 되면 사실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확보하게 된 지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향후 이제 정책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시 여쭤볼 거고요. 이번에 미국이 추가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 차가 이제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 충격이나 자금의 움직임은 괜찮은지, 그 다음에 5월 25일, 이달 25일 날 이제 한은이 금통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 동결시켜 놓은 것은 이번에 보고 한 번 정도 우리 한은도 더 올릴 여지를 좀 남겨둔 걸까요? 우선 이제 제가 네. 생각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수순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약간 시장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CME 패드워치2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5월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6월, 7월. 6월, 7월 계속 내리는 걸로 패드워치는 예상하던데요. 네. 동결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9월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고 연말까지 최대 75pp 정도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FOMC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11월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했던 시장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사실 앞당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9월 정도로. 네, 그렇죠. 그게 좀 약간 변화이긴 하는데, 저는 6월달 한 차례 더 25pp 금리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 정도 될 걸로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뭐 이번 달 25일 예정된 금통이 많은 고민을 하겠죠.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하기 전에 금리를 올리게 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금리를 올리고 하려고 하면 여론의 문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통화 정책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좀 놓고 판단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전망보다는 사실 아카데믹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25pp 정도 올리는 게 내금리차 확대를 좀 줄이면서 우리나라의 자금 유출 압력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제 그 방향들을 보면서 이번 어제 있었던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를 시사했다.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문수석께서는 한 번 더 올릴 네. 수 있다. 지금 상단이 5.25잖아요. 그죠? 네. 그럼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 가면 5.5까지 올리는 건데 그러면 또 시장에 충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충격 크지 않을 네.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사실 올해 증시를 바라볼 때 네. 세 가지 조건의 선교 조건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가 그리고 시장 금리, 연준의 통화 긴축이 중단되는 거.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6월을 고점으로 계속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달성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시장 금리는 보통 정책 금리보다 한 분기 앞서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 4분기 이후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의 통화 긴축은 사실 올해 상반기 5월 아니면 6월 이제 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 보통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정책 금리보다는 시장 금리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정책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연동돼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에는 분영적인 영향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의 세 가지 선교 조건이 올해 상반기 되면 모두 달성 가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이후에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상방 압력이 더 높을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의 이제 컨센이나 기대는 이번에 금리 이제 올리는 네네네. 걸로 끝났다고 네. 보거든요. 근데 문남중 의원께서는 한 번 정도 네. 더 올릴 수도 있다. 다만 그게 충격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네네. 하셨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네네.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사실 중요한 게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미국의 이제 애플이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이제 소위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하고 그러면 시장의 판도 변화가 약간 이제 금리 인상도 멈춘다. 그럼 다시 성장주 쪽으로 좀 시장이 네네.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를 보면 빅테크 실적을 좀 주시하는 것 같아요. 결국 애플이 이제 4일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EPS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 6% 가량 떨어진 1.43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은 한 4% 약간 웃도는 실적.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인데 그동안 뭐 알파벳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을 뒤엎는 호실적을 좀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전철을 애플이 밟아간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성장주 중심의 분위기 반등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의 주안점 어디에 둘지에 따라서 사실 증시 향방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가장 낮은 실적이 올해 1분기 실적이고요. 또 지난해 4분기 이어서 이제 2분기 연속 역실장을 하기 때문에 어닝 리세션에 무게를 둔다고 하면 증시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다만 저는 2분기부터 이제 개선될 실적에 더 주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올해 1분기 이후 2분기 때는 S&P 500의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4.6으로 감익이 줄어들고 3분기 때는 1.8, 4분기 때는 8.8. 하반기를 갈수록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적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올해 어닝 시즌을 결국 통화정책 결과로 귀결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실적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는 연준의 통화 긴축 시기가 앞당겨지고 인상폭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시장 기대를 높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5월, 6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이 가까워졌다는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닝 시즌의 부진은 사실 FMC 일정과 맞물려서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온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성장주가 바탕이 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FOMC 결과를 봤으니까 남아있는 사실 또 큰 이슈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6월 1일을 지금 이제 네.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엑스데이트라고 그날 이제 정해놓은 것처럼 기자회견에서도 제롬 파월에게 질문했더니만 내 소관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다만 그렇게 안 가길 바란다, 안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관련된 5월의 흐름들 노이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사실 타결될 겁니다. 예. 다만 그 전까지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양당 간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민주당은 먼저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나서 후에 지출 삭감을 논의하자는 게 주장이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같이 연결해 가지고 협상을 하자. 당연히 이 의견차가 충돌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는데 지난 4월 달에 연방소득세 관련된 세수 규모가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현금이 고갈되는 엑스데이트 시기가 결정이 되는데 네. 현재 재무부는 6월 초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기타 YB들은 9월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과거의 어떤 전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매번 똑같은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시장 예상과 달리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결국 좀 쉬어가는 그런 빌미로서 부채 한도 협상이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협상 과정보다는 과거 2011년도에 타결은 받지만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있었던 예.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S&P 500이 마이너스 16.5% 하락하고 달러는 초반에 2% 정도 떨어졌다가 그해 8%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에서 1.7% 정도까지 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걸로 보지만 네. FOMC 끝났고요. 내일 저희는 휴일이기 우리 시장은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주말하고 다음 주하고 좀 체크해야 될 변수. 고용지표 다음 주는 또 미국에 또 CPI 발표가 있나요? 네. 사실 근원 PC, PC를 통해서 네. 전월 대비의 오름폭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물가 역시 동일한 흐름을 좀 밟아 나갈 걸로 보고 있어서 네. 이번에는 물가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5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예. 더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상치로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8만 명 그리고 실업률은 전월과 비교해서 좀 소폭 오른 3.6 그리고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4.2%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좀 줄어드는 거를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좀 해석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지표 중에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오름폭을 계속 줄여나갈지 여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인플레 완화에 대한 기대로 연결된다고 하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4월 고용지표에 앞서 발표된 4월 ADP 민간 고용을 보면 전월 대비 29만 6천 건 늘어서 3월 14만 2천 건 대비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동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좀 소폭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해석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직한 경우에 연간 임금 상승률이 13.2% 정도 나타났는데 이게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둔화가 최근 노동시장 현황을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 이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면서 해석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봐야 될 거시 지표들을 굉장히 차분하게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전망하고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이 워낙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 때문에 네. 한 달 전부터 그 얘기한 것 같아요. 4월 초부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5월을 맞이하는데 향후 여름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는지 그 다음에 상반기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였습니다. 시장 주도주의 변화도 좀 나타날는지 어느 쪽을 좋게 보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얘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네. 가늠자로서 꼭 보셔야 될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 아래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들의 상방 압력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방 압력이요? 예,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7%를 언다는 물가가 이제 매달 발표가 된다고 하면 네. 너무 금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는 2,500선 안착을 기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대내 경제 안정이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을 최소한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2,400선 아래로 혹시라도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현금 확보보다는 가격 조정 시 하반기 유망한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콘텐츠를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콘텐츠에서 하반기에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가시기 전에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다시 살 기회를 노리는 게 좋습니까? 네, 워낙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네.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지만 네. 사실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이제 주가 급등을 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되는 기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좀 쉬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빚을 발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3분기가 넘어서게 되면 다시금 배터리와 전기차가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 다시금 좀 해자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다시금 하반기 정도 되면 배터리 전기차 주가는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반도체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가셔야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대신유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에게 시청자들이 주신 권한은 궁금한 걸 좀 물어봐줘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궁금한 걸 여쭤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